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또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그 다음날 휴일이 있고 또 이틀 3일 거래가 마감이 되면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시간이 유수와 같다라는 게 정말로 딱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올 한 해 특히 이제 하반기 갈수록 정말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뭐 물론 단기 매매를 뭐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그냥 짧게 스캘핑을 치든 뭐 매매를 하든 하면 되겠지만은,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군을 볼 때는 참 뭐 조선주를 제외하면 정말 쉽지 않은 흐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시장을 대응하는데 이만저만 애로사항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10월달, 9월달이죠. 9월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지금 뭐 3개월 내내 지수가 빠지면서 마감이 되는데, 올 한 해 안 좋았던 이 시장과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 모든 이 애군이 딱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전부 다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좋은 일만 좀 가득하기를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좀 빌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브로드컴의 HBM 구매,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 그리고 시장은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는 흐름 속에서 사실상 의미 있는 종목만 집중되는 수급을 제하면 전체적인 시장의 대금이 상당히 약한 수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실상 그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내가 한 번을 매매하더라도 의미 있게 임팩트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말이 있죠. 주식 시장을 빗대어서 미인 선발대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인기 종목이 있고 또 당일 주도 종목이 있으면서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대장주가 존재하는데, 사실 요즘 느끼는 건데 시장을 그냥 확 휘어잡고 끌고 가는 섹터가 조선주를 제하면 사실상 매일 뭐 테마주 안에서 순환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종목군들을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그냥 쭉 가보는 거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각 파트별로 좋은 종목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의미 있는 직전 고점이라든지 신고가라든지 박스권을 돌파해 주는 이유가 명확한 종목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시장 뭐 무난하게 수익 내는 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많이 좀 빠졌죠. 뭐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각각 마이너스 2%, 코스닥도 마이너스 2%가 빠지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3%가 빠지면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차트만 보면은 이 강한 반등 이후에 완만한 조정이 나왔을 뿐이다 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사실상 종목군들로 보면은 이 지수는 이 정도 빠졌는데 종목군들 빠진 폭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업종별로는 천차만별이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 외까지 좀 빠졌죠. 그거는 나스닥 선물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빠지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국내 증시가 좀 빠져 내려오는 통에 좀 밀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권에서 상승 전환하면서 저점 대비 약 2, 3% 정도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을 우려한 하락 적인 부분은 다 커버를 하고 마감이 되었고, 또 특히 반도체 업종이 오늘 특별히 좀 셌고 여전히 뜨거운 조선 섹터 강세를 보인 가운데 뭐 전력 인프라도 오늘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수출 데이터가 좋은 섹터는 무난하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증명을 해줬고, HBM 관련해서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종목군들을 몇 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 상승 종목 수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 2천억 분이 안 나온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코스피도 7조 분이 안 나온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신용장구가 단기간에 15조 1천억까지 빠졌는데요. 이 15조 1천억에서 또 단기간에 한 8천억 가량이 쑥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신용이 다시 늘어나는구나, 빨리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라는 하나의 생각. 그리고 수급도 나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53원을 돌파를 하면서 정확히 1450원을 상향 돌파 이후 안착을 해버렸다라는 점이 약간은 이 지수에 대한 상방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 그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지수는 무난했는데 장 막판에 이제 많이 올라간 데에 따른 일부 되돌림은 좀 있었을 뿐 그냥 무난하게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수급은 그냥 무난했던 날로 볼 수 있고 코스닥 기준 2,300억 순매수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힘이 약하다라는 느낌이 요즘 참 많이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 수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다 같이 끝도 없는 하락을 보인 이후에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올라오니 수급이 말 그대로 분산되는 효과가 좀 커서 그런가 수급의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정말 소수의 종목만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종목 매매 안 하면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많아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미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 조금의 수익을 보더라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습관이고 적어도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금과 변동성이 동반되어야 그 안에서 먹을 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정말로 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반등했고 수급도 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환율이 1450원을 안착했다라는 점과 신용이 어느새 이번 저점에서 9천억 가까이 순간 확 늘었다라는 점에서 연말 전까지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겠구나 정도 예상하며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개별 종목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조선업종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세 종목 가지고 있어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은 위에서 한 30%를 좀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볼 생각이고 어제 이제 하나오션을 매수해서 좀 넘어왔고 오늘 하나 시스템을 매수하려다가 뭐 호가 한두 호가 차이로 매수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그냥 내일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으로 사고 싶은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얘는 MRO죠. 지금 이 세 종목 다 MRO로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조선업 이 강화법 발의, 그러니까 미국 하원 공화당 뭐 해서 뭐 발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에 조선소가 있으면은 25%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이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미국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 그룹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공격적으로 이쪽에 수급을 좀 들어와 줬다라고 봐질 수 있고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1년 내에 이 필리조선소에서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그냥 적자를 내고 회사의 실적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쭉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그 흐름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가면 또 정리하고 또 보고 정리하고 또 보고 이런 식의 매매 대응으로 하나 그룹주는 봐볼 생각이다 정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단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시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잘 관찰하고 있다가 매수해야 될 것 같으면 매수할 예정이고요. 브로드컴 HBM 이슈, 즉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이제 브로드컴이 최근에 커스텀 칩
이슈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커스텀 칩 쪽에서도 HBM4에 눈독을 들인다라는 이슈로 오늘 사실상 HBM 관련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등등등등 보였는데요. 매매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흐름은 이제부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이쪽도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를 돌려보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 이 자람 테크놀로지, 한국의 브로드컴이라고 요새는 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에이즐란드, 가온, 칩셋 미디어, 이쪽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금이 사실상 자람하고 에이즐란드는 좀 차 올랐는데, 이쪽 그 밑에 단들의 종목군들은 대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확 치고 들어가기는 제 기준에서는 좀 뭐하다 싶은데요. 조정을 좀 견조하게 받으면 들어가 볼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정정공시 반려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시간에 7% 정도 올라왔는데요. 시가 갭 두고 밀려서 그게 유지된다면 한번 봐볼 수도 있고, 네, 이 정도.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완전하게 선별적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슈 없으면 죽어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일단 저는 26일날 이 권리락 전날이라 26일 종가 기준에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제약바이오 한두 개 정도는 잡아서 27일 권리락에 맞춰서 갭을 뜰 거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후를 대비해 볼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을 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 생각이고요. 3천당 제약이 좋은 이슈로 일단 생각을 갖죠. 과거 이제 미국만 제외하고 나서 아일리아 판권 계약이 됐는데, 미국까지 아일리아 판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대륙 전부 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권 계약이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시장에 판권 계약이 됐다라는 거에 시장은 호응한 것 같습니다. 내일장 추가 급등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에서도 거래 대금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일 상한가 흐름 지켜보면서 좀 봐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금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장의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라고 했죠. 여기에 이제 S&T 에너지도 이번에 시고가를 좀 뚫어냈고, 사실상 뭐 휴원스 글로벌이나 휴메딕스 몇몇 종목군들이 있는데 거래 대금이 약해서 제 눈에 잘 띄지 않은 종목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실적이 좋은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괜찮은 모습인데, 그러한 종목의 이 개체 수가 너무나 적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스트소프트, 이 페르소나 AI, 즉 AI 휴먼을 하는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페르소나 AI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스트소프트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도 했고, CES에서 페르소나 AI를 공개하죠. 그래서 재료는 CES까지 연속될 수 있다. 내일이나 모레 다시 재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눌림에 다시 봐라. 이 정도. 그리고 로봇도 이슈가 참 많은데 대금이 안 터져서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매매 안 할 것 같고요. 우주항공 쪽 뭐 종목군들 일부 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죠. 이 정용진 부회장, 정용진 회장, 네, 트럼프, 그 다음에 트럼프 주니어 회담으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 출발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상한가 안착하는데, 내일은 당연히 고점 나올 것 같고, 동원금속이 상한가 같죠. 이재명 관련해서 오늘은 그런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 경주 이씨 종가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 화평윤 씨, 화평윤 씨로 올라가더니 이제는 경주이 씨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서 뭐 그러려니 하고 매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좀 봤던 것 같고, 시간 외에 뭐 특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정도, 나머지는 올랐다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기후위기 일상에 뭐 450조 투입, 녹색 금융에. 근데 사실상 이거 기사 읽어보면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 투자한다. 그게 전부기 때문에 이게 뭐 4조 450조, 이거는 그냥 이슈의 크기만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바로 종목군들을 좀 보고 빠르게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뭐 지금 SK 하이닉스를 볼 것인지 HD 현대중공을 볼 것인지 답은 정해져 있는 시장이죠. 상승 추세가 강하게
상승 추세가 강하게 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전체에 주도주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완전히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업종이 가장 세고 주도 업종이고, 눌림도 잘 나오고 돌파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를 좀 만들었고요. 시가총액 기준에서 이제 HD 현대 중공업이 24조가 됐죠. 24조, HD 한국조선해양 16조, 둘이 합치면은 이제 24조니까 40조가 된 거고, HD 현대미포 조선이 5조 5천억이니까 합쳐서 45조,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오늘 기준에서 7조 정도니까 52조. 여기에 뭐 마린 엔진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빼버리면 지금 52조, 53조가 됩니다. HD 현대 이 그룹주 자체가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감안은 하고 종목군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주식선물 매도할 때는요,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많이 고려하냐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지금 타고 갈 때는 선물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꺾여서 타고 가다가 이 위에 윗골을 맞고 꺾일 때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뭐 분할로 그때부터 본다든지, 여기는 지금 돌파를 못한 상태고 이따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꺾여서 음봉이 나와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꺾일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 말은 그 언저리의 단기 고점 형성을 그때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좀 보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대장액이니까 안 팔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약했기 때문에 얘 먼저 팔았고, HD 현대 미포조선은 여전히 위에 좀 있는데 얘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 어려운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좀 지진데요. 11선을 좀 봐볼지 좀 고민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려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계속 이쪽은 추적 관찰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 하나오션,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셌는데, 하나 엔진은 일단은 신고가 경신 상태에서, 신고가를 경신해 놓은 상태에서 내일장에 이런 윗꼬리를 돌파를 시도할지 여부를 일단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신고가니까 월봉 기준에서 가장 끝자락, 지난번에 저항을 받았던 이 악성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내일 돌파를 하게 되면 연봉상 사상 최고가가 넘어가는 지점이 됩니다. 하나엔진은. 그래서 그 지점이 돌파되면 단기 슈팅도 나오겠죠. 딱 그거 생각해서 매매를 짧고 임팩트 있게 할 분들은 해보는 거고, 아니라면 이 윗구간에서는 정말로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추세 추정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가 많이 줄어들다가 이날 12월 18일 날부터 거래가 좀 실렸는데, 사실 어제 저는 이게 돌파를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제 지수가 금요일날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돌파를 못했지만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왜 또 아까 거래 대금에 대한 언급을 왜 말씀드리냐면, 거래 대금의 기준점 자체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낮춰서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거나 함부로 건들 게 아닌 게, 거래 대금이 오늘만 하더라도 1000억 이상 넘는 종목이 정확히 17종목이 나왔습니다. 2천억 이상 넘는 종목이 지금 5개뿐이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빼면 정말로 거래대금이 지금 안 터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정말 거래대금 터지고 소수의 종목에서 의미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거는 만약에 급등했던 종목이 눌렸을 때 받쳐줄 수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밀려버리고, 또 평소에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호가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순간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은 예상 밖의
빠른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룸도 없어요. 들어갈 속도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거래 대금 좀 괜찮고 짱짱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이거는 좀 사서 좀 넘어왔는데 이 조금 밀렸으면 이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계획을 했었어요. 추가 매수를 계획을 했는데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 팔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시스템도 지난번에 대장주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단기간에 한 7, 80%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단기적으로 이게 뭐 다시 이번에 올라와서 이렇게 그때처럼 치고 올라가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강한 종목이었고, 이때 이 저항권,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놨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고 다시 올라와서 이 박스권이 있죠. 딱 이 정도 수준에서만 좀 밀리게 되면, 그냥 뭐 이 언저리 밀리게 됐을 때 아침에 이렇게 하고 밀렸을 때 아래 꼬리 잡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하나 시스템을 봐볼 것 같습니다. 태강이라는 종목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오늘도 아침에 시세가 나오는데 얘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광배트 같은 시세는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최근에 보면 S&T 에너지도 어찌 보면 LNG잖아요. LNG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세가 굉장히 탄력적이다, 이런 조선업종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이스트 소프트가 최근에 상승 과정 속에서도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을 굉장히 빵빵빵 터치고 내려올 때는 거래가 약하고 하다가 금요일날 얼추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몇 차례 아침에 24,000원 추천드렸는데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또 밀렸을 때 추천은 또 체결이 안 돼서 돌파 매매만 저도 한 두 차례 매매를 했는데요. 일단 힘이 강해요. 종목이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이 그냥 녹아버렸다가 지금 단기간에 좀 올랐는데, 이걸 15분봉으로 좀 길게 열어놓고 보면 이 윗구간에서는 매물이 상당히 좀 이것도 이렇게 존재를 하죠. 여기서 당연히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돌파하기는 어려웠던 자리였을 것이고, 여기서 힘 모으다가 깨진 자리가 이런 지지점을 또 돌파하니까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갭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거래가 상당히 또 많이 들어오면서 CES에서 페르소나 AI를 공개하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언저리에서 뭐 1차적으로 뭐 여기 11선에서 또 1차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설정해서 매매 구간을 선정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1월 7일이 CES니까 그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고점을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많이 가면 이 위에까지 그러니까 눌렸다가 이렇게 트라이 하고 여기서 죽어버릴지 뚫어버릴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 위까지 지금 시도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다. 원래는 여 밑에다가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요. 이거 올라갈 때 돌파로 해서 한 2%, 여기서 좀 들어와서 1.5%딱 이렇게 매매한 것 같아요. 이 위에 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과거 방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루닛의 흐름과 흡사하다. 이걸 돌파할 때 올라가는 5장 상승 빔이 종목군들에게는 있는데 그 현상이 약간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 5장에 이제 이렇게 힘 모으다가 돌파하고 쭈르륵 날려버리는데, 이러한 상승 패턴은 안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오죠. 이거는 뭐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뭐 흐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사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거에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정말 많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수급이 정말 제한적입니다. 의미 있고 정말 이슈가 있고 종목에 재료가 있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가는 종목 안에서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룬이 또 최근에 어찌 보면은 매일같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오다가 이때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떨어져 버린 거죠. 종목이 하락할 때 이 거래가 급감해야 돼요. 급감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여기까지
실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대신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지금 지지를 해 주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놓고, 지지가 되면 매수도 고려는 해볼 생각입니다. 매수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매수도 생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뭐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좀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고 45일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뭐 지지하고 오늘 좀 올라오는데요. 지지하고 좀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 올라와도 이런 위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뚫어낼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시가총액 좀 높아서 뭐 테크윙이랑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횡보가 얼마나 기는지, 그리고 좀 수급이 계속 긍정적으로 돌아서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추세로 놓고 보면 단기간에 하락 낙폭의 이 강도는 강했고, 약간의 기간 조정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잘하면 이런 구간에서 바닥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바닥이라고 단정 짓긴 그렇지만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 추세를 약간씩 바꿔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 이 위에 저항이 있다 보니까 좀 못 가는 것 같고, 지금은 단기 저점 대비해서 2배 올라와 있죠. 부담돼요. 눌려야 볼 수 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단기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세게 받으면 그때 보던지 해야 되겠다. 가온칩스도 관심 있게 보는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약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MPU죠. MPU도 지금 종목군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올 때, 그때 기다렸다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그때 해볼 것 같습니다. 딱 그 구간에서 해볼 것 같고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오늘은 이 동원금속이 이재명 관련해서 경주 이슈로 좀 올라갔는데,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으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SBS가 이 현상을 좀 보내는데 상한가 잔량이 상당합니다. 상한가 잔량이 상당해서 어찌됐든 이 강한 상승에 대한 이 팔아먹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이후에 물량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면서 이 안에서 단기 매매를 해볼지 정도 고민해 볼 것 같고, 경남스틸 홍주표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좀 뜨거운 흐름인데요. 대장주라 나중에 지금의 이 종목군들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는 계속 경남스틸 매매하다가 오늘은 안 하고, 아침에는 보강이 조금 더 상승률이 좋아서 보강 좀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눌림으로 좀 잡아가지고 위에서 보안 잘 매도하고 좀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 종목군들의 지금 거래 대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알맥이라는 종목이 테슬라를 좀 엮여서 했는데, 이거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테슬라 이슈 NDA 체결했다라는 거 보자마자 이제 시장가로 사기 시작해서, 이게 원래는 여기서 사면서 한 3번 연속으로 잡았나? 근데 이제 평단가가 올라가면서 위로 찍혔는데 갭을 뭐 한 5% 정도 갭을 들어줘가지고 제법 저기서 괜찮게 수익을 내고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추세가 좋다라는 종목군들, 수출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쉽게 안 죽을 종목군들 많이 밀리면 관심 있게 봐야 될 파마 리서치라든지 VT도 흐름 보면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완만하게 눌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체크해 놓고 볼 필요 있고, 변압기 쪽도 수출 데이터가 좋은 상태에서 종목군들 추세가
완만한 종목군들 몇 개만 뽑아놓고 계속 체크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저는 아마 이스트 소프트,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1차적으로 좀 볼 거고, SBS 눌림, SBS 체크해서 볼 것 같고요. 뭐 에어레인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단순하게 장 막판에 이제 이슈가 나와가지고 급등할 때 그냥 일부 매매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미 없는 매매라 종목의 연속성을 좀 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종목군들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연말까지 라이브 방송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개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